만화 애니메이션 테크닉 수업을 맡게 된 최연식입니다. 이 수업은 명칭이 만화 애니메이션 테크닉으로 되어 있어서 원래는 이제 정지혁 교수님이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기법들을, 기법이라고 해서 애니메이션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좀 가르쳐 드리는 수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2학년 수업으로 제 수업이 사실은 배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따로 있었는데, 이제 여러 교과과정 개편 현황상 어쩔 수 없이 2학년 수업 과정에는 제가 지금 제 수업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지혁 교수님이 연구년 가 계신 동안에 제가 이 수업을 제가 하는 수업으로 대신해서 수업 내용을 채워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명칭은 만화 애니메이션 테크닉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마야 애니메이션 기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개요를 간단히 보면요, 마야 기반의 3D 애니메이션 키 개념과 패스 애니메이션 그리고 다이나믹스 애니메이션 등의 기법을 튜토리얼 실습 형식으로 진행한다. 예, 맞고요. 요 내용은 근데 전반부 쪽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고요. 주로 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 쪽이고, 후반부 쪽은 일반적으로 중간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후반부 쪽은 주로 이제 블렌드 쉐입을 이용한 페이셜 애니메이션, 블렌드 쉐입을 이용한 페이셜 애니메이션에 집중해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일단 3D 수업으로는 초중급급 정도에 해당을 하긴 하고요. 그리고 마야에 대한 적응도라고 했나요? 마야에 대해서 접근성이 그래서 기초 정도는 되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업입니다. 아주 복잡한 수업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마야에 대한 접근성이 없었던, 마야를 접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준비를 좀 해야 따라올 수 있는 수업이고요. 교재는 그냥 기본형으로 넣었고요. 지금 학교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 마야 버전이 2017 버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제는 보시면 중간 실기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실기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제라기보단. 그래서 실제 테스트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조금 바뀔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바뀔 수는 있지만, 지금 현재로는 바운싱 볼 튀기는 거죠. 그리고 패스 애니메이션, 어떤 패스를 따라서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애니메이션, 셋 드리븐 키, 예를 들어서 손가락 같은 거 움직이게 해주는 셋업 설정에 관한 건데요. 대체적으로 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플레이 블러스터를 만든 실습 테스트를 진행을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말 과제에 해당하는 거는 중간고사 이후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블렌드 쉐입을 이용해서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수업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부분이 기말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렌드 쉐입 애니메이션의 기본형을 만들고, 그 기본이 적용된 그 다음 단계, 그리고 브러쉬 보정을 하게 된 후보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단계로 플레이 블러스터 또는 씬 파일들을 작업해서 제출하는 거를 기말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다 구체적인 것들은 지금 이제 주별 설명을 좀 드리면서 할 건데, 주별 설명 들어가기 전에 평가 배점 보시면 중간 테스트가 20점이고요. 기말 과제가 50점, 그러니까 출석이 30점입니다. 이렇게 배점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은 배점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간 테스트가 한 25점이 될 수도 있고요. 기말 과제가 45점 정도로 약간 5점 정도
좀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주별 내용을 좀 보시면, 예,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주라 전체적인 수업 개요와 주별 진행 사항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상세하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제가 나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3D 애니메이션의 종류를 설명드리는 시간이 될 텐데요. 3D 애니메이션의 종류는 사실은 마야 기준입니다. 분류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제 기술, 테크닉으로서의 애니메이션, 마야 애니메이션의 종류들을 분류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질 건데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다음 주도 하겠지만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그리고 넌 리니어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셋 드리븐 키라는 것도 있고요. 패스 애니메이션, 다이내믹 애니메이션,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하게 모션 캡처 애니메이션에 관한 것도 있고, 제 자료에서는 이제 따로 표기는 하지 않았지만 디포메이션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조금 내용들을 개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질 거고요. 이 중에서 학교 수업에서 진행된 것들은 대략 한 5-60% 정도, 5-60% 정도가 실제 학교 수업에서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주차가 되면 키를 만드는, 실제 마야에서 키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처음에 만들고 이거를 어떻게 편집을 할 수 있는지, 편집을 위해서는 어떤 윈도우 창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편집을 하다 보면 키의 종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키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각각의 키들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또 편집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편집해서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에 대한 동작들을 커브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커브선로 스플라인 커브로 많이 하는데요. 이 커브의 모양을 편집하기 위해서 쓰이는 툴과 그것들을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게 있고, 어떤 설정을 주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동작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타이밍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애니메이션은 보통 커브 라인으로 설명이 주로 표현을 하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것 말고도 단순한 타임라인 표로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 도프시시라고 하는데요. 그래프, 아까 스플라인 커브를 보여준다는 건 그래프 에디터,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 표로 보인다는 건 도프시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편집들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가장 애니메이션 작업을 하면서 이후에 너무나 기본적인 내용이 될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감을 잡게 되시면 이제 실질적으로 애니메이션 실질적인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공특인 거죠. 4주차에 되면 공특이가 들어갑니다. 공은 여러 방식으로 공에 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공이 여러 방식으로 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을 자연스럽게 튀기 하기 위해서 어떻게 편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외에 또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중에는 패스라는 걸 말씀드려요. 패스와는 또 다른 트레저트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모션 트레일이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타이밍과 일종의 움직임의 궤적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그것 외에 이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카메라
움직임을 그 변화 주는데 또 어떤 중요하고 또 쓸모 있는 기능들이 있는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과제들을 주로 플레이 블러스터라는 걸로 작업을 해서 그런 형태로 플레이 블러스터 영상이죠. 영상으로 제출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플레이 블러스터 영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알아야 할 또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상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만들어 주긴 하지만 사소한 설정으로 괜히 불필요하거나 또 잘못된 영상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영상 코덱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상 코덱에 관한 것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원래는 이제 코덱 같은 거를 뭐 배운다기보다 언급될 수 있는 게 영상 관련 수업이긴 한데요. 아직 관련된 수업을 듣지 않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에펙 관련 수업이나 또는 관심 있는 분들은 굳이 수업이 아니어도 인터넷이나 외부 자료를 통해서 관심 있게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코덱에 관한 디코딩과 인코딩의 차이부터 해서 좀 가능하면 상세한 얘기를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플레이 블러스터 영상들을 과제로 내야 될 상황들이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 이게 이제 4주차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이제 5주차가 되면 이제 아까 했던 키 애니메이션 외에 패스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종류에 대해서 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패스 애니메이션은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간단한 설정으로 재미있게 움직임들을 잘 컨트롤하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런 모션 패스로 움직이게 되는 애니메이션에서는 좀 더 이것들을 고도화된 표현으로 연출하기 위해서 컨스트레인트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트레인트를 쓰게 되었을 때 움직임들이 어떻게 바뀌게 되고 또 카메라는 또 어떻게 컨트롤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컨스트레인트와 더불어서 하이어라키라는 것도 하이어라키라고 하는 계층 구조라고 하는 것도 같이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것들을 구조들을 이해하셔야 보다 정확하게 이후에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컨스트레인트와 하이어라키에 관련된 상황 관련된 내용들도 점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션 패스에서 한 2타임 정도, 2주 정도 기본하고 응용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오면 이제 8주차가 됩니다. 거의 8주차가 돼서 8주차에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이제 테스트를 볼 건데요.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수업 내용을 봐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참여도가 있고 얼만큼 관심을 갖고 작업들을 또 자발적으로 해내는지에 따라서 과제의 정도뿐만 아니라 중간과제의 테스트 종목이나 정도를 조율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확정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보겠다라고 한 부분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보다 구체적인 거는 이제 수업 진행을 해보고 나서 여러분들의 참여도를 봐서 이제 조율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끝나게 되면 테스트 끝난 전후주로 해서 이제 디포메이션 애니메이션이라는 것들을 거의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중간 테스트에는 들어가지 않는 영역인데요. 어쨌든 디포메이션에 대한 부분들을 폭넓게 배우는데 이 중에서도 디포메이션의 종류들이 또 있거든요. 그 안에 일종의 디포머라고 하는 형태를 변형시켜주는 애들이죠. 과장을 시켜주는 애들, 여러 가지 형태로 모양을 바꿔주는 애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맛보기는 전반적으로 할 건데요. 그 중에서 가장 이후에 중요하게 쓰여질
아주 기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클러스터랍니다. 클러스터라고 하는 디포머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블렌드 쉐입입니다. 이 클러스터와 블렌드 쉐입이 같이 나란히 가면서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 방법론이 바로 페이셜 애니메이션입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들을 어떻게 3D 캐릭터들이 만들어내느냐 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 클러스터와 블렌드 쉐입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만들게 되는 거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그 스탑모션 애니메이션 같은 걸 해보신 분들은 또는 그것들 구경을 해보셨거나 어디서 참고를 해서 보셨던 분들은 보시면 어떤 캐릭터의 이목구비 모양들을 변형을 그때그때 시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들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눈 모양만, 코 모양만, 입 모양만, 코의 여러 모양, 눈의 여러 가지 모양, 눈동자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입 모양들도 아예, 이오,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겠죠. 다양하게. 그것들을 경우의 수를 적정하게 해서 미리 다 만들어 놓습니다. 미리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라이브러리처럼, 창고처럼 이렇게 쌓여 있겠죠. 쌓아놓고 있다가 특정 타임에 어떤 동작의 표현이 이루어져야 할 때 거기에 맞는 부속으로 갈아 끼워주는 겁니다. 일종의 그런 방식으로 스톱모션 촬영을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얼굴 표정들을 만들어낸다. 얼굴 표정의 변화를. 그랬을 때 3D 애니메이션의 그 페이셜 애니메이션도 원리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이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일종의 도구죠. 도구로서 이 클러스터와 블렌드 쉐입이라고 하는 두 가지 디포머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도 그러하지만 그 결과로서 페이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오래되고 클래식하고 또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또 여기에 추가돼서 개량해서 보정할 수 있는 기능도 또 추가가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진행을 거의 후반부에 이것만 갖고 할 거예요. 그래서 클러스터 디포머에 대한 것부터 해서 클러스터는 어떤 거고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조절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살펴볼 거고요. 그 클러스터는 블렌드 쉐입을 쓰기 위한 도구 안에 또 다른 도구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용도로 나중에 캐릭터 애니메이션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러스터의 기본적인 기법을, 용법을 잘 이해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활용도 있게 쓰실 수가 있어서 클러스터를 잘 이해해 주실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블렌드 쉐입의 메인은 이제 블렌드 쉐입이고요. 여기에 이제 클러스터가 도구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블렌드 쉐입의 단계가 있습니다. 블렌드 쉐입 단계를 1단계, 2단계, 3단계 식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제 얼굴 표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주로 쭉 후반부에 다루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나중에 보시면 이제 그 얼굴 표정들을 후 보정하는 페인팅 기능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도 참고로 같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얼굴 표정들은 만든 것들을 가지고 얼굴 표정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표정들을 만들어 볼 거예요. 여러 가지 기본형 표정들을 아이에 이어부터 해서 눈 감았다 떴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과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맨 후반 마무리에서 이런 나중에 캐릭터 리깅에 관한 아주 초보적인 맛보기
이로 가볍게 한번 수업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래서 스켈리톤 뼈 셋업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 스켈리톤 맛보기. 요거는 나중에 이제 그 학년이 올라가면 3학년 2학기 정도에 원래 요런 수업들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이거에 대한 좀 더 기본형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후반부에 FKIK 구동 원리를 이용한 그 다음에 스켈레톤 세팅에 관한 것까지. 그러나 이번 학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블렌드 쉐입을 클러스터와 블렌드 쉐입을 이용한 페이셜 애니메이션이 가장 중요한 포션이 되겠습니다. 과제도 그럴 거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대략적인 이제 주별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